네, 정광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이제 중반을 지나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자유우파 분열로 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그 문제부터 좀 우리 목사님 말씀 직접 좀 듣겠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네. 뭐 강서구청장 그 하나야 뭐 넘겨주든 안 주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네. 내년 총선이거든요. 네. 총선에서 과연 우리가 이기느냐, 그것을 놓고 생각을 해야지. 네. 강서구청장 그러면 핵심적으로 말씀을 바로 드리면 예. 강서구청장의 자유통일당 후보를 왜 냈느냐? 네. 이거는 우파 갈라치기 아니냐? 네. 이게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까지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네. 네. 이것이 그 탑 리더로서 제일 위에서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보는 거하고 서서 보는 거하고 예.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눈높이가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이 하는 생각을 예. 소대장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 이 강서구 선거를 비롯하여 앞으로 내년 4월 10일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네.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 총선에서 못 이기면 이거는 뭐 결국 다시 이제 나라가 야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북한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네, 봐야 돼요. 네. 북한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80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잘 지나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예. 왜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왜 했습니까? 사실은. 네. 이게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자. 네. 이거는 사기거든요, 사기. 네. 네. 근데 이 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국민들 중에 전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정말로 4년 동안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겨우 이제 정권을 찾아왔는데, 지금도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 완전히 우리가 이긴 줄 알아. 아, 예.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거는 5년 연기됐고 네. 이미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문재인 씨가 하는 말 좀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예. 내가 5년 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을 네. 윤석열 대통령 1년 만에 다 무너뜨렸다. 음. 그러면 내가 5년 이루어놓은 업적이 뭡니까? 뭘 가지고 5년 이루어놨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예.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예. 철수, 예. 연방제 통일 이걸 자기가 이루어놨다는 거야. 네. 네. 어제도 또 그 소리 또 했다고요. 예. 자기가 만들어놓은 평화를 네. 전쟁 분위기로 윤석열이가 만들어놨다. 네. 계속 그런 말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이 말들을 국민들이 네.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요. 네. 넘어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이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그 북한으로 편입될 것인가 네. 연방제를 통하여 네. 이거에 대한 결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그 나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다음에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국민의힘 정당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이다. 예. 예. 아니 지금 근래에 와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요? 이거는요 국민의힘 정당이 자기들이 세운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예. 아니 예. 그 박근혜 예. 탄핵이 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권성동 법사위원장 네. 맞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예. 유승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박근혜를 끌어내렸단 말이야. 네. 네. 자, 이런 짓을 한 번 하고 끝날 것인가? 저는 계속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 예.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네. 이 사람들은요 나라도 생각 없어요. 아. 네, 국가도 생각 없고 오직 자기가 국회의원 한 번 당선 더 돼서 네. 또 4년 동안 거기는
특별히 또 영남 지역 쪽에서는 예. 한 번 당선되면요. 네. 이 사람들은 국회 본회의에 와서 한번 뭐 제대로 항의도 하나 안 하고 오히려 좌파들한테 눈치 본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싸울 줄을. 그럼 왜 이럴까? 반대로 저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사실은 원래 전통적인 호남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저러지 않았거든요. 네. 거기도 사실 우파였었다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한광옥, 뭐 하나갑, 네. 뭐 김경재, 김익두, 뭐 김옥두 네. 이런 사람들 우파 아닙니까 원래가. 네, 네. 원래 우파였었는데 이게 그 정의당이라고 하는 그 좌파 극좌파 정당이 옆에 붙어서 네. 자꾸만 왼쪽으로 끌어다니니까 그렇죠. 예. 결국 휴전선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반발해서 박근혜 쪽으로 오신 분들이 호남의 그 최고의 지도자 그렇죠. 예. 지금 말씀드린 한광호, 네. 한강호, 예.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왔죠. 맞죠. 예. 김경재 총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네. 이거는 정의당이 끌어다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정당은 왜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 준다고 치자. 네. 네. 바로 또 참여를 합니다. 왜? 아하. 개파별로 또 싸우거든요. 네. 이준석, 홍준표, 뭐 유승민, 그 외에 또 많잖아요. 예. 예. 또 싸움한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문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네. 자유통일당을 이건 사실 우리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25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과 김용원 목사님이 만들어서 예. 계속 저희들한테 한 말이에요. 네. 이거 안 하면 절대 나라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강서 그 구청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그 국민의힘 정당의 후보 네. 김태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사실은. 네. 예. 예. 그 청와대에서 그때 양심 선언해서 사실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아, 예. 내가 우리 교회 불러서 위로도 하고 아, 그러셨구나. 예. 지원도 예. 해드리고. 네. 네. 근데 내가 네.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죠. 알지만은 저한테도 뭐 메시지도 오고 또 그 저기 후보 좀 단일화 해줬으면 예. 안 좋겠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번에 이거 강서구 이것은 의미 없다. 네. 의미 없고 네. 우리가 총선을 봐야 된다. 그럼 총선에서 무엇을 우리는 유도해야 되느냐. 네. 우리는 이번에 강서구 거기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후보를 단일화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네. 전 국민은 말할 것 없이 국민의힘 정당 네. 정당에게 보여줘야 돼요. 먼저번에 황교안 대표님 선거 때도 네.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광화문 세력하고 우리 같이 하자고. 예. 그렇게 저희들이 예언을 했는데도 네. 필요 없다. 예.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후에도 우리가 벌써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광화문에서 우리가 정당으로 또 그때 저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함께 하자고 했더니 그렇죠. 그 세력은 버리고 네. 그 결국은 유승민이랑 손잡더라고. 그 바람에 다 망해버렸어요, 진짜. 예, 그 바람에. 그러니까 그 짓을 또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여줘야 돼요. 네. 절대로 자유우파 전체의 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후보를 단일화해야 돼요. 네. 우리도 네. 저쪽은 정의당까지 합해서 단일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 보면은 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는 여러 명 나오고 네. 저쪽은 한 명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왜 이번 강서구청장에서는 단일화를 안 하시려는 겁니까? 왜 안 하냐면요. 단일화를 해줘봤자 네. 이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서 예.
단일화 안 해요. 어허. 그래서 이번에 내가 시범을 보여주려고 아하. 그래요. 예. 이 강서구청장 하나는 있으나 마나야.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더라도 그럼요. 자유파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너네 다 진다는 것을 네. 직접 보여주어서 압력을 가하자. 그런 그리고요, 뜻입니까? 또 예. 1, 2% 차이로 예를 들어서 뭐 저 진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네. 네. 내가 볼 때 이미 가능성 없어요. 왜냐 후보 공천을 잘못한 거야. 아하. 자,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음흠.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그 김태우 후보가 네. 거기서 사실은 이제 하시다가 그 법적인 처벌 받아서 그래요. 예. 억울하지만은 네. 그러면 그걸 사면 복권해서 그 자리 다시 넣는다 그러면 종로구의 이낙연 네. 전 대표가 네. 총리가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불출마 불출마 사퇴하니까 그 다음 총선에서 거기에 후보 안 냈잖아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좌파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으로 예. 좌파한테 치면 안 되죠. 최소한 그런 정도는 지켰어야 된다. 그렇죠. 예. 차라리 네. 이번에 저 국민의힘 정당은 후보 내질 말았어요. 아하. 예. 그래서 차라리 자유통일당의 후보를 지원을 했으면 돼. 그게 지난번 이러면- 전주에서 좌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네.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전체를 또 다 지원해버리면 목적은 총선이지 뭐 지금 선거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예. 평범한 이 강원에 나온 국민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막 항의를 예. 하고. 알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사단장과 대대장과 소대장의 그 눈높이 말씀하셨는데 네. 언뜻 들으면 좀 이 교만하다고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게 현실이니까 그 이제 소대장 입장에서는 사단장이나 군단장의 작전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 그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면 네. 그걸 다 설명을 안 해줘요. 그거 다 설명해 주면은 같은 소대장이지 뭐.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쭉 설명은 하시지만 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정치가 아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목사님 이렇습니다. 국권회복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요? 네. 있다면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겠습니까? 네. 무슨 대단한 섭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호남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않는가요? 이런 질문. 네. 사실은 호남에 기독교가 제일 많거든요. 성도들이. 예. 호남은 거의 30% 정도 됩니다. 전 호남 전라남북도에 그렇군요.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데 호남이 그래서 기독교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138년 전에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를 활동할 때에 예. 그 호남으로 간 선교사들이 아주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갔어요. 예. 그래서 호남이 보수적인 지역이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호남은 이승만을 지지했고, 네. 그렇지 또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를 호남이 지지했어요. 지지를 했고, 예. 이렇게 잘 가다가 사실 이 김대중한테 걸려가지고, 예. 근데 내가 지금 사실 그 호남에 가면 하는 말이 그러죠. 예. 어떻게 예수님이 김대중보다가 예수님 못하냐? 어떻게 김대중이가 예수님 위에 올라가 있냐? 그래서 제가 호남에 가면 뭐 강렬하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네. 그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김성수로 돌아가라는 거야. 김성수로. 송진우 김성수로 네, 돌아가. 인천 선생. 이것이 원래 호남의 본질이다. 맞아요. 예. 과거에 해방 전후에는 사실은 그 속된 말로 빨갱이들. 네. 이것들은 다 경상도에 있었어요. 대구 10월 폭동. 대구가 좀 심했어요. 거기 다 있었다고. 대구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0월 1일 날. 네. 46년도에 네. 그 영천 폭동, 국립 폭동. 그때 박정희 그 형님 박상희가 저 빨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총산당에 죽었잖아요. 그 장례식 때 박정희 대통령도 이재복한테 매수돼 가지고 그 남로당에 가입을 그렇죠. 했어요. 근데
이 한두 사람의 전향과 전향 안 한 차이가 오늘 음.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박정희는 그때 저 여순 반란 사건에 음.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네.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네, 네. 선고 받았는데 이건기 검사님 아버지, 그다음에 또 이용훈 장군, 또 백선엽 네, 백선엽 장군. 만주 군관학교 선배 이런 분들의 예. 권유로 전향을 했잖아요. 네, 박정희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향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역사를 바꾼 거죠. 반대로 김대중은 그때 빨갱이 정도가 네. 박정희의 절반도 안 됐어. 아하, 예, 예. 그 전라남도 뭐 저기 인민위원회, 예. 예, 건국준비위원회 그런 예. 정도 활동을 했어요. 맞아요. 예, 남노당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아니, 남노당은 맞아요. 예. 남노당은 맞는데 그 예. 정도 강도가 예, 그렇죠. 절반도 안 됐는데 예.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죽을 때까지 전향 안 한 걸로 보여. 아하. 예. 예. 이 김대중은. 그리고 계속 역사와 국민들을 속여 먹었어요. 속여 먹었는데 그래서 이 전라도가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예. 저희들이 원체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네. 했더니 전라도에 있는 일단 교회부터 아. 다 저한테 전화 와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샘물님이 정광훈 목사님 힘내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우리 댓글 중에 한 분은 결국은 총선에서 네. 지분 요구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라고 하는 약간 비판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거의 이제 12개 이 조직을 만들어서 네. 정당은 뭐 옛날부터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가요 네. 네 번째입니다. 전국의 17개 광역도시에 네. 풀로 모든 그 정당을 가지고 있는 네. 데가 우리가 네 번째라니까요. 예, 예. 이 보통 정의당 같은 데도요 전국 다 없어. 그렇죠. 예. 17개 광역도시 다 네네.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3, 4번인데 우리는 제주도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전체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또 잠깐 하자면은 예. 원래 이 정당을 만든 것은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중원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하고 저를 불러서 네. 지시해서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없어진다. 아. 그리고 한국 교회도 없어진다. 네. 그러므로 빨리 구라파처럼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단 2석이라도 넣어라. 아. 이것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반문하기를 아니 국회에 가면 야당 여당에도 절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데리고 지금도 저 국회의장 되는 김진표 장로님이시잖아요. 아, 예. 네? 예. 그리고 데리고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 정당 대표도 장로님이시잖아요. 그 김기현 장로님. 예. 예. 그런 분들 데리고 하시면 네. 되지. 네, 네. 왜 우리 보고 새로 정당을 만들어 하라고 합니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 왜 안 되냐? 이게 장로 아니라 목사라도 정당에 들어가면 당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거는 말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나 새로운 정당의 집을 지어서 들어가면 그때서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양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네, 네. 불러가지고 중재를 하면은 이게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 이론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 들을 때 듣는 게 처음이라서 나는요, 이 목사가 뭐 정치 뭐 이런 데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난 이단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네. 그때는. 그때 막 뭐라 그래. 나 2년 동안 불려다니면서 혼났는데. 그래가지고 뭐 독일을 봐라. 독일이 다 뭐 기민당, 기사당 다 기독교 정당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다 이런 얘기로. 예, 예. 그리고 전 지구촌에 76개가 기독당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나 그때 처음 눈을 뜬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네. 또 신학적으로 이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면 되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교회는 정치 안 하는 것이 범죄 행위더라고요. 아, 예.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다니까요. 네, 네. 신학자 겸 신학자요, 목회자 겸 목사. 예.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에 총리를 18년 했어요. 네, 네. 그 목사요 신학자가. 네. 그다음에 덴마크의 지도자 영웅인 그룬투비 달가스. 예. 이게 다 목사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목회자죠. 지금도 미국에는요. 그 공화당
민주당의 담임 목사를 가지고 있다고. 네. 네. 미국. 네. 예, 그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눈을 뜬 뒤에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 세상에 1200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표가 네. 26만 표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사표 내러 갔어요. 정희 예, 목사님한테. 예. 나 안 한다고 이거 다시는. 예. 사표를 내러 갔더니 정기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또 안 하냐고 말이야.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거 안 봐? 내가 국민일보 안 돼도 계속 하자.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네. 뭐 어르신이 혼내니까 뭐 말할 수도 없어. 다시 또 4년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 아하. 아,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4년을 해서 했더니 44만 표. 예. 그러다가 전번 선거 전에 네. 사실은 먼저 4.15 총선 전에 그때 분기점이 넘었어요. 77만 표가 나온 거야. 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요. 당선자 낼 수 있잖아요. 낼 정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못 막아 이제는. 이미 77만 표까지 전진됐고 네. 그때가 제가 강화문 운동을 하기 전이에요. 예. 전인데 예. 어느 날 정기 목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와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저기 애국 운동을 하려면 이렇게 뭐 청교도 영성훈련 가지고 안 되니까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네네. 저는 안 합니다 그런 거. 저는 어르신이 맡겨주신 한 가지 기독당 요것만 내가 해도 하기도 바쁘다. 그랬더니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고 막 어른들은 막 혼내켜. 그래가지고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갔더니 네네. 결국은 어르신의 생각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되고 나서 네. 바로 나라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거를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의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해서 네. 강화문 운동이 일어나게 그렇죠.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이 더 깊은 거야. 예. 사실은 이 강화문 운동한 거 이것도 네. 제가 했다기보다가 네. 조영기, 김중곤 그 어른들이 그 지시로 알겠습니다. 되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화문 운동 하기 전에 77만 표가 나왔는데 예. 제가 가끔 이제 큰 집회하면서 물어봐요. 주로 목사, 장로 또 성도들 중에 수만 명 모일 때도 물어봐. 먼저 번에 77만 표 나왔을 때 그때 자유통일당 찍었느냐 기록도 찍었냐 그랬더니 손 들어봐라. 네. 10분의 1도 손 안 들어. 아하. 내가 예. 물어봤어. 왜 안 찍었어 그랬더니 이건 조영기 김중곤의 지시인데 왜 안 찍었어 그랬더니 몰랐대. 그런 정당이 있는 줄 몰랐대. 그렇죠. 그때는요 유튜브도 없었고 예.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총선에 다시 할 텐데 네. 그러면 찍겠냐 그러면 100%죠. 아하. 그래서 예. 이번에는 제가 볼 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 조합이 국민의힘 정당이 149석을 하고 네. 왜 149석이냐? 만약에 단독으로 150석 해버리면요. 그 이제 오만해져. 5만 정도가 아니라 또 싸우지도 않고 예. 나라 망해. 예. 나라 망한다고. 네. 149석을 하고 예.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51석을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싸움을 주도해 나간단 아하. 말이에요. 예. 합쳐서 200석. 그렇죠. 합해서 예. 200석. 네. 이래야 자유통일이 이루어진다. 아하. 저희들은 그것을 딱 계획을 세우고 51석을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그럼 자유통일당에 51석 하려면은 출마를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예. 근데 어떻게 계산하고 그거는요,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한 550만이 조직됐거든요. 네. 현재 1000만 조직을 목표로. 저 자유마을? 네, 자유마을. 예. 예, 자유마을 550만 표가 550만 명이 조직됐는데 네. 이것을 한두 달 안에 넉넉히 1000만 조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위해서 이번에 10월 9일 날 네. 광화문의 국민대회 여기 총 집결하는데 네.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다가 서명하고 간 사람이 1850만 명이에요. 예. 근데 요즘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나와. 왜 안 예. 나오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그렇지. 뭐 정권 찾았는데. 찾았는데 예. 뭐 다 해줄 텐데 그거 뭐 하냐? 이렇게 안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겸사 말씀드리면 네. 10월 9일 날 월요일 날 다음 주 네.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은 다시 다 모여야 됩니다. 아하. 다 모여서 이것이
국민의힘 정당을 149석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자유통일당이 일단은 비례대표는 각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현재 선거법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비례대표만 가지고도 21석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1,000만 명을 우리가 이제 돌파하면은 정당 투표를 하니까 정당 투표죠. 지금 자유통일당이 네. 지금 자유마을 500만 명 그렇죠. 이걸 1,000만 명으로 해놓고 그 네. 1,000만 명이 찍으면 네. 의석수 20석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선거 지역선거 253개 선거에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국민의힘 정당을 200석을 만들어 준다 해도 또 망한다니까요. 또 박근혜 탄핵하는 것처럼 한다니까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래서 이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1석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정당 투표는 각자 가고 각자 가고 우리끼리 충돌할 필요가 없고 지역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수도권 선거 있잖아요. 수도권 선거는 사실 1,000표 차이예요. 1,000표 차이. 1,000표 차이인데 당락이 1,000표 이내에서 그렇죠. 뭐 강남 19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우리 쪽으로 단독 후보로 결정해 주면 나머지 뭐 100개 100개는 전폭적으로 다 밀어주겠다.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에 우리가 서명한 자유마을이 아주 성적이 제일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거의 한 선거구에 2만 명 가까이가 돌포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강서도 한 2만 명 정도 그렇습니다. 자유마을 회원들이 맞습니다. 있다고 그러대요. 지금 거의 뭐 평균 2만 명, 3만 명 정도만 되면요. 한 선거구에 3만 명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충분히 2, 3개월 안에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저 국민의힘 정당이 저한테 와서 엎드려 절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이 정치가가 없어, 정치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지금 난리지. 근데 목사님, 이 이제 선거를 생각하면 투표율이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지자가 아무리 많이 있고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응답을 많이 해도 막상 현장 투표장에 안 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점에서는 그 투표 참여율 이게 자유마을 회원들의 그 투표 참여율의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100%죠, 100%. 100%가. 왜냐하면 조직이니까. 조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100% 참여하는 거죠.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더 그 조직률이 높다. 충성도가 높다.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솔직히 이제 종교적 신념이 입혀져 있다고. 우리 조직은. 그러니까 우리는 서명 이꼴 바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강서구 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좀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하세요. 차라리 국민의힘 정당 김태우 후보가 지는 게 더 나아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이 말이 이해되는 사람은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말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나한테 목사님 마음을 좀 넓히시고 단일화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화두를 던지셨어요. 자, 그 광화문 10월 9일 이게 2019년에 광화문 국민혁명이 10월 3일, 10월 9일 이렇게 거치면서 정말 100만 이상이 모이는 대혁명으로 전개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9일은 어떤 행사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방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방 준비를 했는데 과거에도 저희들이 광화문의 운동이 10월 3일, 10월 9일 일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몇 달 동안 제가 지방을 돌면서 계속 그 지방 대회를 하고 해서 모아서 마지막에 이제 강원에 와서 빵 해서 터진 건데 과거에 제가 4, 5년 동안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방에 돈 걸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배 이상의 열기가 일어났어요. 지방에서 대회할 때 난리요, 난리.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최소한 지난번 2019년 10월 3일 대회를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몇 시에 광화문으로 모이면 돼요? 본대회는 2시. 2시. 네, 2시고 그 앞에 예비대회는 뭐 청년대학부 예,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앞에. 2시면 네. 취재 나가야 되겠네요. 여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문정혜님이 정광훈 목사님 대권에 욕심이 있으십니까? 이런 네. 질문하셨어요. 네. 뭐 제가 대권 나가도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저는 영원한 선지자로 남습니다. 예. 아, 예.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 뿌리는 해결 못합니다. 결국은 이 복음만이 네.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끝까지 정치가에 대해서 멘토 역할을 하고 네. 네. 오직 저는 이 복음운동으로서 전체를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연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가 그 지난 그 4, 5년 생각하면 광화문 운동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미 없어졌다. 연방제로 넘어갔다, 북한으로.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 다음에 또 근래에는 7월 27일 날 평택에 개딸들의 난동 네.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고 할 때 네. 그때 우리가 또 총 출동해서 막아냈죠. 만약 그때 우리가 안 막았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강화문 애국자들이 모여서 해결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생각할 일이 아니고 네. 돌아오는 월요일 날 10월 9일 날 끝장내야 됩니다. 그때 강화문에 우리 1,000만 명 모이면 네.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총력 직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긴급 특별 대담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제 목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고성구 TV 생방송 여기서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감 전에 목사님, 네. 제가 올해 안에 구독 100만을 가자고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네. 워낙 성화를 부리셔가지고 아니 근데 아직 100만 안 됐어요. 네, 아직 100만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 근데 내가 보니까 대표님이 예. 너무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얼렁뚱땅하면 100만 넘었을 텐데 자 네.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권을 교체한 최고의 공로가 물론 광화문 운동이 최고의 공로지만은 거기에는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네. 고성국 박사님이 하시는 이 유튜브가 없었으면 이것 또한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연방제로 넘어갔다니까요, 북한으로. 그래서 또 고성국 박사님이 이 논평하는 것이나 또 이 이끄시는 것을 왜 이게 힘이 있냐 하면은 과거에는 또 반정부 운동도 또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쪽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또 특별히 제가 출연하는 여러 유튜브뿐 아니라 강화문 운동 이미 서명된 550만 우리 동지 여러분 꼭 고성국 박사님의 이 TV에 꼭 구독 그다음 뭐죠? 알림 네, 그거 꼭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마무리 구독 말씀으로 오늘 대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원주 아미고 들과의 자담회 간담회 보내드리면서 오늘 아침 시간 모두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